참으로 후한무치한 대통령입니다. 140분 담화 내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진실과 반성은 없고 거짓과 오만과 독선의 아무 말만 가득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자행한 모든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대통령의 비천한 철학, 오만한 인식, 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변명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꼭 공천 줘라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대통령 자신은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못 꺼내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휴대폰으로 단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답니다. 이게 대국민 담화에서 나올 대통령의 말입니까?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심지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특검이 삼권 분립 위배라면서 자신은 왜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오늘 담화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정 운영을 지속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할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답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정당성이 명확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끝장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분노한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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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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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응원의 함성 한번 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함성! 네, 용산에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구호 한번 저도 외치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면이 앞쪽으로 오게 피켓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명과 거짓말투성이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전 국민이 분노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 말 저 말 필요 없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이어서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규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국민 담화 들으면서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뒷목을 잡는 담이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뒷목이 아프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담화는 거짓말 담화입니다. 이번 담화는 김건희 공천 개입 시인 담화입니다. 이번 담화는 김건희 방탄 담화입니다. 이번 담화는 헌법을 무시하는 담화입니다. 이번 담화는 전쟁을 끌고 오는 담화입니다.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은 없고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 배우자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보안의식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도 개인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착 안 하고 보안에 관계된 것만 보안폰을 하고 일상적인 거는 개인 폰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보안입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보안입니다. 대통령의 건강도 보안입니다. 대통령의 말도 보안인데 이렇게 보안의식이 없으니 대통령실, 도감청에 줄줄 보안이 세고 정보사라든가 국정원 불행요원들이 노출되고 정보 참사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대통령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담화였습니다. 명태균의 녹취록 자신의 목소리가 버젓이 나왔는데도 명태균에게 공천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자신은 2016년 김건희 뭐 했습니까? 박근혜와 최순실 특검에 담당하는 검사였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도 특검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을 위배한다고요? 어떻게 특검이 헌법을 위배합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헌법, 법입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헌법을 무시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헌법 60조 2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군을 해외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꼼수 파병입니다. 참관단이다. 모니터링단이다. 이런 용어를 혼란시켜서 파병하려고 합니다. 헌법 밑에 국방부 훈령에 대로한다고 합니다. 훈령에도 그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계돼서 나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국방부 훈령조차도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유지군,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국적 활동이 있습니다. 재재난에 나가는 거에 국한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와 동맹입니까? 동맹의 이름도 아닙니다. 나토가 우리가 회원국입니까?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가장 안보 분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지각 변동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에 취임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 왜 나토와 서방 세계가 주는 무기와 자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 투자하느냐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종전의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발을 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역행해서 우크라이나로 향해서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쟁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보장을 위해서 있습니다.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겠다, 파견단을 보내겠다, 파병을 하겠다라고 합니까? 오늘 담화에서도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 그 중에 방어 무기를 한다. 무기 중에 방어 무기가 따로 있고 공격 무기가 따로 있습니까? 권총으로 방어할 때 쓰면은 방어 무기가 되고 공격할 때 쓰면 공격 무기가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대공 미사일은 방어 무기입니까? 대공 미사일로 전투기를 격추시키면은 적에게 피해가 갑니다. 살상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어떠한 살상 무기도 파병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천만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정치적인 위기를,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다 힘을 합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 반드시 간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제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행동합시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초 투쟁해서 나라를 구합시다. 30초 투쟁해서 나라를 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십시오.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거짓말 투쟁에 대국민 담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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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여러분 다 함께 행동합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 사람이 같이 꾸면 꼭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행동해야 이루어집니다. 모두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서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진성준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140분짜리 술자리 담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을 받는 이유가, 의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핸드폰을 못 바꿔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 좀 보자 하는 말도 못하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을 새벽 5시까지 들여다보면서 문자를 보낸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미쳤냐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국민이 요구했던 명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권 분립을 위배한다면서 못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신은 박근혜 특검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행정부 수장의 안하를 둘러싼 범죄 의혹과 혐의를 특검이 수사하자는 입법부의 요구가 어떻게 삼권 분립에 위배됩니까? 오히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두고는 사실 누구 꼭 공천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이 바로 외압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사장이 인사부장에게 누구 과장 줘라 했으면 뒷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 공천 좀 줘라 했다고 말했다면 그 자체가 외압이고 공천 개입입니다. 본인 임기 절반에 대한 평가는 전부 외부 탓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을 핑계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라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장기화된 내수 부진을 극복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거둬찬 정부가 누구입니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민주당이 내놓으면 보지도 않고 거부권부터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특유의 경제 낙관론, 장밋빛 전망은 오늘도 반복됐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3분기에도 고작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임기 후반기 대응도 하나마나 한 소리 투성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데 정부가 핵심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내년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예산은 연간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한 달 소득이 16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9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작 30만 원 배달비를 1년 동안 지원하겠다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골목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소상공인을 살리겠습니까? 얼어붙은 골목 경제에 어떻게 온기를 불어넣겠습니까? 워싱턴의 트럼프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아침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는 대통령이 국회 협조가 정말로 절실한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8개월 넘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 국민 공론화의 결과를 뒤집어 엎은 연금 개혁, 장시간 근로의 노조를 악마화한 노동 개혁, 만 5살 조기 입학만 기억나는 교육 개혁,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4+1 개혁 아닙니까? 대통령은 오늘 담화의 첫 구절을 대통령은 항상 걱정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 의혹도 걱정이고 어떤 녹취록이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제발 국민 걱정, 경제 걱정, 안보 걱정, 나라 걱정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국민을 각자 도생의 길에 내버려둘 작정입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포기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지킵시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데 힘을 모읍시다.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거리에서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웁시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면이 앞으로 오도록 티켓을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명과 거짓말투성이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전 국민이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 말 저 말 필요 없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예, 이제 마지막 규탄 발언 순서입니다. 전용기 국토위원께서 나오셔서 규탄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크게 함성 한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알맹이 없이 장황한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1시간 중에 59분을 말한다는 59분 대통령이 저런 식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잡담에 불과했습니다. 횡설수설, 두루뭉술, 잡담 수준의 이야기까지 듣자니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전화를 안 바꿔서 그렇다라는 변명은 소도 웃고 갈 일입니다.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모르는 사과는 결코 사과가 아닙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진정성 없는 말장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담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인권 유린이고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2년 동안 탈탈 털었다는 궤변을 일삼던 국민의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온갖 방법으로 막았다는 평가 앞에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일삼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절대 못 받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게 아니라 여사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정이 개업하지 못하도록 딱 잘라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은 아내냐, 국가냐를 묻는데 곧 죽어도 모른 척하는 모습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둔 우리 국민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 추천이 들어오면 인재협의회 줬다며 공천 개입을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슬퍼런 대통령의 하명을 국민의힘 당직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국민의힘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은 그야말로 친윤 핵심이었던 이철규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박물관에 있어야 할 과거 총재체제를 다시 부활시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난장판이라고요? 국회가 예의를 지켜주면 10번이라도 가겠다고요? 그 가벼운 말에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더니 국회를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국회 개헌식도 내년 예산안도 시정연설도 기꺼이 숨어놓고 국회 탓만하니 나약하고 비겁할 뿐입니다. 결국 국민이 대통령 자격을 따져 물을 때가 됐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당 탓, 대외 상황 탓하며 변명에만 몰두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특검뿐입니다. 저도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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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전북 군산 출신 시영대 의원입니다. 오늘 애결이 종합질가 있었거든요. 10시에 시작을 했어요. 딱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한 11시쯤 시작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총리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 10시에 발표했는데 지금은 기자회견 중인데 혹여 이 담화문, 대통령 담화문을 쓸 때 우리 총리나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나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담화문을 준비한 겁니까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여러분들 다 내각 총사퇴하고 집에들 가셔라. 대통령 비서를 다 그만둬야 된다. 오늘 제가 잠깐 동안에 질의 준비하면서 잠깐 대통령 담화문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봤더니 여러 반응이 있는데 아까 뭐 다음이 왔다라 이런 반응도 있는데 제가 본 반응 중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열받게 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물어봤어요. 머슴이 주인을 우습게 한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머슴이 아니다. 대먹지 못한 머슴부터 갈아치워야 하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쳤을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하고 총리한테 물었더니 머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 생각하는가 봐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곤장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오늘 담아 보면서도 또 국민 마음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했어요. 거기다 더 이어서 하나를 더 물어봤죠.
대통령 후보실의 윤석열 후보가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자나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읽어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에 대통령의 솔직한 마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이건 대통령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나깨나 주인 잘 보실 생각만 난 그 주인이 김건희 여사 같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만 잘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제 장철영이라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할 때 영상팀에 있었던 우리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있어요. 이 친구가 방송 라디오에 나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실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 V1, V2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장관들 VIP, 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V1, V2라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라 2년 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V1이 윤석열, V2가 김건희일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V1이 김건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국민은 지킬 생각이 없고 김건희 여사만 지킬 것 같으면 부부싸움도 집에 가서 해야지 뭐들 관제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를 빨리 아크로비스타죠? 거기로 돌려보낼 준비를 합시다. 근데 이것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시민이 함께 가능합니다. 그 선두에 서서 오늘 비상국처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호 외치고. 자, 김건희, 윤석열을 아크로비스타로 보내버리자! 보내버리자!